지금부터 제26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관광 항공업종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대면 접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광 항공업계 관계자분들의 피해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관광 항공업계의 대표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으로 태블릿 PC를 보실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함께해 주십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이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창환 한국항공협회 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오늘 다들 바쁘시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항공업계 또 관광업계 또 정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코로나19가 최근에 다시 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이제 500명대 확진자가 나와서 다들 긴장하고 또 어떻게 그 대응할까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화되는 양상이어서 확진자 증가는 물론이고 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오히려 처음에 발생했을 당시보다 더 상황이 힘들지 않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관광업계와 항공업종이죠. 그래서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올해 피해 규모만 10조 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주요 여행사들의 매출 감소율은 70%를 넘고 있고 소규모 여행사들의 휴업이나 폐업도 증가하고 있어서 여간 큰 걱정이 아닙니다. 항공사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국제 승객의 그 여객들 그 숫자가 무려 그 97%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뭐 거의 이제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 비행기를 세워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그 화물기 운송을 늘리고 또 저비용 항공사는 국내선 공급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그 조금은 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긴급 유동성 자금도 지원을 하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도 지정을 하고 또 고용 유지금도 지원을 하고 세제나 임대료 감면과 같은 지원 정책을 펴는 등 다양하게 그래도 좀 정부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업계나 항공업계의 고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정부가 지난주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죠. 이제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항공이나 정비 또 면세업계의 고용 유지와 수익 창출에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그런 비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코로나19가 참 별스런 상황도 다 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나 항공업계에 막대한 그 손실을 메우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이나 항공 산업의 회복과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목요 대화에 여러분들을 모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AR 또는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아직 그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방역 전략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형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오늘 목요 대화에서는 관광업계나 항공업계의 대표들을 모시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지속 가능한 관광 항공업계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과감 없이 전해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기탄 없이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업계 또 항공업계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국 사장님이 이제 그 여행사의 대표이신데 하나투어는 이제 한국의 대표 여행사 중에 하나로 과거 IMF 상황에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최근 전 직원들의 무급 휴가를 실시했는데 그걸 다시 연장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현재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현상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대표이사 김진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관광업계와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총리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행업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한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물론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 여러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우리 1997년도의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톤 IMF 때는 하나톤 직원이 한 180명 정도로 지금 직원의 한 10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좀 반납하면서 버티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공사들도 그 당시에는 운항하는 항공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용 고객들을 상대로 한 그 출장용 그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견뎌냈고요. 다행히도 그 당시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IMF에서 관광수요도 일부 지역에 회복이 되면서 IMF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약 99% 이상이 지금 하락됐고요. 아까 70%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1월과 2월 코로나가 활성화되기 전에 매출을 합한 거는 한 70% 정도 되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온 거는 3월 달 이후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지금 현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99% 정도의 매출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하나투어 그룹사까지 합치면 직원은 약 3,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고용유지 지원금과 그다음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아 어렵게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대보험료와 퇴직금 비용, 그리고 코비드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인력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그 인력이 전체 직원의 한 15% 정도의 인력이 지금 출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비용까지 하면 매월 지금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출근하는 직원 필수 인력도 주 3일 근무하면서 급여의 한 70% 수준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도 지금 12월부터는 정부의 그런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는 지금 올해 받아야 될 걸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굉장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고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장이시니까 다 식구들 아닙니까? 네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 식구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시면 참으로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노사가 잘 협력하면서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예. 그 전국 여행업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 오창희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도 있고요. 또 몇몇 이제 여행사는 내년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반가운 이 소식이었는데 그 전체 여행업계의 피해 상황은 어떻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총리님께서 특히 이제 관광 또 여행, 그 중에서도 여행과 항공 분야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하나투어의 이제 김진구 사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투어의 실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여행업 전체를 보고서 제가 이제 여행업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한 2만여 개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문을 닫고 지금 영업을 소위 유지를 하고 간판만 유지하는 게 반도 안 되는 지금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3월 이후로는 매출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제 이 영업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객이 안 되면 화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전체 매출의 그 상당 부분 거의 80% 이상이 해외여행을 우리 국민을 보내는 거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한 15에서 20%가 국내 여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나가고 또 외국인 관광을 받는 거에서는
거의 14일 격리라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이 업계에서 받아들이건 이거는 거의 그 행정 영업 정지와 같은 이 효력을 저희들은 지금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또 많이 또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 여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바로 이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영업을 뭐 해외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국내를 다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계속 이 코로나가 시작된 뒤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받는 이제 고통이 큽니다. 사실 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회복이 되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굉장히 오래 간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전에 저번 주에 이제 참 좋은 여행에서 한번 희망을 풀어보자 했는데 그것은 저도 좋은 그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는 걸 할 수 없었던데 한번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냐 안 하냐는 둘째치고 일단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한번 우리도 여행사에서 기획을 하고 있다 하는 그 희망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여행업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그 관광진흥자금을 통한 자금 융자도 많이 해주셨고 그동안에 저희가 빌렸었던 거에 대한 상환 유예도 해주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또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다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저희가 보니까는 8,0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다 수강을 해서 강좌를 다 수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의 교육이 앞으로 미래에 훨씬 새로 좋은 시대가 왔을 때 더욱더 지금 교육을 시켜서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 고용 노동 지원금을 받아서 업종으로 다 잘 돼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온다니까 저희 그 업계 여행사 한 사장님께서 꼭 좀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사소한 건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외국인 유치를 하는 여행사 사장님이십니다.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지금까지 그 외국인 일본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일본에 사무소가 있어요. 동경, 오사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 본사 소속으로 현지 법인이 아니고 사무소로 나가서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월급도 받고 4대 보험도 다 내고 고용보험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노동지원금을 신청을 하러 갔더니 그 해외에 있는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고용노동지원부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내 직원이고 본사 직원이고 고용노동 보험도 다 냈는데 왜 안 되냐 했더니 얘기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외에 있어서 지금 문 닫고 영업을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 지금 영업이 되면 일본인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서 저기서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저기에 이제 그냥 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고용보험을 이거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서 고용했는데 이것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렇게 그냥 행정적으로 이거는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 하는 것은 너무합니다 하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이제 저희 특별 고용노동금을 잘 해줬어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장님이 간곡하게 저한테 꼭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총리님한테 이런 그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또 관광공사하고 많은 협업을 해서 진짜로 다 힘들기 때문에 특히 여행업은 매출이 제로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고용노동지원금도 사실 혜택은 종업원들에 가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그 근본적으로 저희가 오래 가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고용주가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희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여행사들이 많은데 주인이 하고 자기 아들하고 딸이 하는데 여기는 또 특수관계라고 해서 그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주, 이 사실 기업이 살아야 고용하는 이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좀 혜택이 돌아가고
너무 오래 가니까 이 고용주, 경영주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좀 덜한 부분이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우리 저 문승욱 차장님이 어느 사장님의 그 고충 고용노동부 관련해가지고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안 오셨으니까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래도 정부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중대 본부장으로서 방역이 경제다. 그런 말씀을 쭉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방역에 성공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경제도 돌아가는 거니까 하여튼 이 방역과 경제 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관광공사의 그 안영배 사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이제 그 여행업계 말고도 호텔 또 뭐 놀이시설 등 관광 관련 다른 업종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어떤지 또 여행이나 호텔 등 관광업 관련해서 공사 차원에서 혹시 뭐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님하고 오창희 여행업협회 회장님 말씀을 이게 이제 사실 저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황인데 듣다 보니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총리님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분야의 피해 규모는 11월 초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0조 6천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요 업종별로 나눠보면은 여행업이 5조 2천억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업이 2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유원시설업이 9,800억 원, 국제회의업이 7,200억 원, 카지노업이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수치는 관광진흥법상의 주요 관광업종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그 외에 항공과 철도, 일반 숙박업, 관광 서비스업 등과 같은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관광 레저 분야 같은 경우에 11월까지 하면 추정으로 한 30조 정도 피해가 있다고 보는 그런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지원을 해도 관광업계에서는 이게 만족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최대한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사는 코로나19 초기에 사스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관광업계 상담 창구 운영 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그 문체부가 관광업계에 대한 특별 융자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같은 정부 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수록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오창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스 메르스 때는 이제 올해 1월 말 2월 초의 인식은 사스 메르스 때 경험으로 뭐 빠르면 3, 4개월, 늦어도 5, 6개월 정도면 이게 정리가 될 거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붐업을 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광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은 국내 관광이 일단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해외 관광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또 관광공사에서도 감염 위험을 최대한 벗어나면서 국내 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문체부와 공사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지자체들하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인파가 몰리는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그
접촉자가 적을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백선도 하고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유명 뭐 해수욕장 이런 데 몰리지 않도록 백선도 발표를 하고 또 단풍여행철 되니까 단풍여행 유명 관광지에 몰리지 않게 또 단풍여행 비대면 관광지들도 발표를 하고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안전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여행 캠페인하고 함께 숙박 할인, 유원시설 할인 등의 사업으로 관광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창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행업계 같은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체가 한 통계상으로는 한 80%대 후반입니다. 그런 정도로 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정말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부담을 이제 덜어주는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면 어떠냐. 이건 사실 오창희 회장님이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업계 의견 수렴하면서 내신 그 제안인데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행업체 한 70%가량이 서울 쪽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지자체하고 관광벤처기업을 붙여갖고 같이 여행사들이 새로운 국내 관광 상품도 좀 개발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총리님께서도 언택트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기반을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아까 오창희 회장님도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이에 따라서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ICT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같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업계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관광 ICT 융복합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렵더라도 ICT 인력은 소수라도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좀 미스매치입니다. 그쪽의 ICT 인력들이 어려운 관광업계로 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거냐 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디지털 뉴딜에 들어갔는데요. 올해 안에 1단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비스가 들어가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 관광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계의 디지털 마케팅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도 미흡하겠지만 정부와 또 공사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광공사도 아무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그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네, 가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새 제가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 관광을 가지 못해서 이제 국내로 이렇게 좀 가봤더니 재미가 쏠쏠하다, 다닐만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관광공사나 또 문체부가 국내 우리 이 국민들의 내국 관광도 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노력도 좀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한항공의 우기용 사장님 와 계신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화물 운송은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적자를 거기서 좀 메꿨다고 하는데 가장 큰 수입원이 그 국제선 여객 운송일 텐데 이게 이제 뭐 거의 제로화되다시피 하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 관광업계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3월 이후에 그 국제선 여객은 97%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국내선은 뭐 한 20-30% 정도 줄었지만
그리고 매출액은 대한항공의 경우에 국제선은 약 90% 이상 감소하고 지금까지 연간으로 3분기 누적으로 약 4조 2천억 정도 여객 매출은 줄었습니다. 국내 8개 항공업계를 다 따진다면 약 매출액이 15조 원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항공업계 종사자 국내 약 3만 9천 명 중에서 현재 60% 이상이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국내 인원 약 19,000명, 18,500명 중에서 9,000명 정도가 현재 유급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실 승무원이나 공항, 여객공항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약 75% 이상 정도가 유급 휴직을 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은 약 50% 정도 유급 휴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 수요가 원래 항공 화물의 그 공급은 여객 공급이 약 50에서 60%입니다. 여객기에 벨리에 실은 공급이 그 여객기가 많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화물기에 그런 그 영업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물기가 대한항공 경우에는 대형 화물기를 23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작년보다도 약 가동률을 30% 이상 높여서 또한 또 여객기를 화물 전용 여객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약 3,500여 편 이상의 화물 전용을 싣고 다니는 대형 여객기를 운항을 해서 모든 그 많은 노력을 화물 운송 쪽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여객기에 여객기 자석을 떼내서 거기에다가 화물을 싣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방역 용품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또 굉장히 항공 화물로만 수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잘 뭐 물론 많은 경우가 이제 한국발이 아니라 중국발, 일본발, 아시아발을 많이 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행스럽게 2, 4분기, 3, 4분기가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조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에서 어렵지만은 이제 적자를 본 거를 화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백신 수송의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아타 그 의약품 운송 자격도 저희가 다 갖춰놓고 백신 운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어려웠지만은 정부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 그리고 또 국토부와 또 산업은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주셔서 금융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도 최대한 직원들을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을 하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전 직원을 보존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를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항공업계가 힘들지만 하여튼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는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아주 참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LCC라고 하죠. 그 이제 제주항공의 김희배 대표님이 와 계신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그 코로나 발생 이전하고 이후하고 국내 항공 여행은 거의 90%가 회복됐다 이렇게 그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LCC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은 허용이 안 됐었는데 유유 여객기를 활용해서 화물 운송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좀 이렇게 풀어준 그런 덕분에 하여튼 좀 그래도 살아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현재 LCC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해서 FSC, 그다음에 로코스트 캐리어 LCC 이렇게 합니다. 저희 LCC 업계는 저희하고 이제 국내에 저희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뭐 이스타 항공은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타 또 플라이 강원 이렇게 항공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지금 사실상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 쪽 여객 수요는 10월 기준으로 이제 전체 우리 한국 전체를 보았을 때 거의 이제 90% 수준까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LCC 업계의 수송은 10월에는 약 30%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본격화된 게 3월부터니까요. 3월부터 10월까지 누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LCC 업계에서는 작년 숫자만큼 올라왔습니다. 누적으로. 그래서 국내선 쪽에서는 수요 회복이 이제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 못 가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하시는 그런 또 영향도 있고요. LCC는 또 항공기를 국내선에 많이 투입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국내선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국제선이 저희도 LCC 업계도 국제선이 80%입니다. 국내선은 뭐 사업 비중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국제선이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에 이제 우리 항공업계 전체로 해서 국제선이 약 97% 그런데 대형 항공사는 조금 더 국제선이 좀 있고요. 저희 같으면 99% 마이너스 이래 돼서 아까 하나 조사님 말씀하셨는데 99% 이상 지금 영업을 못 하실 건데 저희 LCC 업계도 국제선은 뭐 99% 이상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중이 워낙에 국제선이 높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또 이 국내선의 여객은 회복이 되는데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여객 운임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10월까지 보면은 작년 가격보다 우리 고객들이 지불하는 이제 인당 이 가격이 운임이 되겠는데요. 약 30%가 낮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국내선 수요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이제 손실 보전에는 이 가격이 낮아서 또 국내선도 크게 뭐 도움을 그렇게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화물 사업 말씀 이제 하시고 대한항공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LCC는 화물 사업 비중이 거의 극히 낮습니다. 극히. 예, 저희 제주항공도 1조 3,700억을 매출을 올릴 때 2019년에 뭐 화물은 100억이 안 됐습니다. 7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 구조가 화물은 매우 미미하게 이건 이제 사업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을 저희 대형 항공사와 다르게 저희는 좀 이익을 좀 반사 이익을 좀 못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규모 지금 적자인데 상장사 LCC 상장사가 4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사만 4개를 합해 보니까 매출액이 뭐 작년보다 70% 줄었는데 70% 준 거는 뭐 사실 1분기는 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70%, 뭐 2분기 이후로 보면은 90% 이상 줄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손실이 되겠는데 영업 손실이 4개사만 해도 약 5,900억, 6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났고요. 단기 손실은 뭐 한 7천억이 넘는 그런 사실 이제 대형 항공사가 매출과 이런 시연하는 그 숫자에 비하면 그다음에 우리 여행업계 다른 이제 여행사나 호텔업계에서 뭐 큰 대규모 적자인데 저희 항공사 LCC들은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단기 손실 4개사가 7천억 그래도 이건 뭐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는 숫자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그 화물 사업
국토부에서 특히 이 여객기 안에다가 우리 좌석에다가 또는 오버헤드빈이라고 해서 이제 위쪽에 그 화물 우리 수화물 싣는 칸이 있는데 좌석에도 싣고 수함 위에도 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안전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국토부가 그걸 일단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뭐 저희 제주항공이 약 한 달 전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방콕에다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을 하는 형태로 해서 뭐 방법을 찾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진에어도 하고 티웨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항공기가 좀 작다 보니까 구조상 이 물량이 극히 이 실을 수 있는 물량 자체, 이 구성 품목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또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싣고 내리는데 좌석 위에다가 싣고 내리는데 다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해서 우리 이제 우리 용어로 조업비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실상은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은 아직 큰 도움은 못 되고 있는 그런 또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C 적격 여러 가지 자구책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은 역시 해외 여행이 살아날 때까지는 아마 뭐 생존의 기로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속된 말로 몸부림을 치고 계신 거네요. 예, 하여튼 저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는 그 손창원 회장님이 와 계신데 한국 항공협회 회장이시면서 공항공사 사장이시기도 하시죠. 예, 현재 전반적인 항공업계 상황과 함께 업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총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항공협회, 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치까지 제시를 하시면서 많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는 점에 각별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크게 이제 국내선과 국제선 또 화물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현재는 전년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탈에서 보면은 한 23% 정도가 좀 감소가 됐고,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 들어서면서 거의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않았는가. 토탈로 따져보면 한 3, 4%가 마이너스이지만 10월 한 달 동안은 보면은 한 1% 정도가 전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선은 총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3% 갖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항공사의 그 매출 비중이 국제선 여객이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반대로 한 8% 정도 차지하고 하는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제선 여객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관광업계, 여행업계, 항공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항공사 전체가 매출의 감소가 15조 정도 되고 순손실은 한 2조 정도 10월 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이제 저희들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상조업사, 정비, 그 다음에 입점업체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연관 사업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고용 효과까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또 공사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특히 이제 세계적인 항공 수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라든가 ACA라든가 직접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년에서 5년,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가야 되는 다양한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백신이 상용화되는 것들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항공업계가 가장 큰 변화를 많이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각국에서 알게 모르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AI라든가 하는 이런 비언택 시스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들을 하거나 또는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좀 더 솔루션을 확보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국제선에 대한 여객 부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항공사도 그렇고 또 여행업계도 그렇고 관광업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항공사 그다음에 관광업계, 여행업계 이렇게 연대를 서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좀 더 각국이 그러한 방향에서 활발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아이카오라든가 공항 운영자 협회인 AC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황을 사실은 국제선은 저희들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 국가에 있어서도 어떤 수용성을 갖느냐의 문제도 해당이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나라별로 저위험국가, 중위험국가, 고위험국가로 각각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기준을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고 세계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력하고 이 상생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방역도 국제적인 협력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데는 좀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이제 여행업계나 항공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제는 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가능하면 빨리 이제 이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 백신과 치료제가 곧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용화가 되겠지. 이제 뭐 그게 내년 초가 될 거냐 중반이 될 거냐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를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서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관광업이나 항공업에 대한 그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오창희 회장님, 그동안 정부는 이제 관광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특별 융자도 신설을 했고 재산세도 좀 감면을 해주고 특별 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 어떤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었고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혹시 없는지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용노동 지원금 쪽의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고용노동 지원금 자체가 전부 다 종업원에 가만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사업을 유지하고 회사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경영주에 대한 어떤 도움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힘들어서 문을 닫으면은 제가 갖고 있던 제가 같이 일하던 우리 직원들도 다 고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고용노동지원금을 받는 직원들이 사장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한대요. 사장님 정말 미안하다고 저희는 그래도 70% 받는데 사장님 받는 것도 없이 임대료도 내셔야 되고 저희들 때문에 그 퇴직금도 다 적립을 해주셔야 되고 4대 보험도 내주셔야 되는데 참
그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그 자기를 아직까지도 고용노동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런 그 지금 꼭 저희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이 사실상 고용을 창출하는 이 기업과 경영주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은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여행업계에서 그 꼭 바라고 싶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14일 격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14일 격리는 WHO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각 나라에서는 형편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뉴욕은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검사해서 없으면 바로 격리가 해제가 되고 영국도 이제 7일부터 해제한다 그러고 프랑스 이런 데도 다 10일로 한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14일에서 10일로 줄이는데 저희는 가만히 보니까 그 워낙 방역을 잘하고 준수를 잘하는 국민이라서 그런지 14일에 아무 얘기 없이 정말 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여행업에서 저희가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유 가고 싶은데 갔다 와서 2주일을 내가 있으려니까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저도 한번 7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와서 제 자신이 한번 자가격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을 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14일을 하니까 10일째 넘어가서는 좀 힘든 그런 감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그 바라는 거는 이 14일 격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1단계, 2단계, 3단계는 확진자가 몇 명 나왔을 때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 14일 격리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방대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답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여러 가지 방역 사항을 생각해서 그냥 14일을 유지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는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 데이터가 지금 그 외국인 단기 입소자들이 단기 그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14일 격리센터를 지금 임시생활 격리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소자가 한 달에 3,000명에서 5,000명 4월 달부터 약 한 5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면은 첫날 무조건 테스트를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에 혹시 양성이 나오면은 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5일 안에 들어온 친구들, 또 7일 안에 발병한 친구들, 10일 안에 발병한 친구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서 저희가 아직도 10일 이후에는 한 5% 정도 많은 사람들이 10일 이후에도 발병을 하더라. 확진이 되더라 하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참겠는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저희들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WHO 권고사항이고 우리는 아직도 해외사를 봐야고 한다는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총리님이 이거 보시고 이 중대본 회의를 하고 계시니까 이 자료를 한번 방대본에다가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하나의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4일에서 단 이틀만 줄여도 엄청난 그 희망이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기 힘든데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했더니 온 국민이 다 여기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들어와서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14일이 저희 여행업계뿐만이 아니라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해서 그러면 우리에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도 풀겠다. 10일로 풀겠다. 12일로 풀겠다. 아니면 일주일까지도 풀겠다 하는 저희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지금 3단계 잘 저희가 매뉴얼을 만나서 그 통계를 보고 저희가 힘들어도 참고 저희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 그 여행업계에서도 그걸 보고 이 기준에 맞춰서 아직도 14일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참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저희 총리님 말씀하시는 경제와 방역을 함께하는 그런 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자들이 많으시겠죠. 네. 예, 대기업보다는. 네. 예. 근데 이 격리를 2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무역이나 또 해외 투자 이런 비즈니스 출장을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총리님, 제가 하나 이제 우스운 케이스가요. 예, 확진자가 돼서 생활치료소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근데 요새는 보니까 생활치료소에서 9일에서 10일 후에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확진자와 같이 밥 먹었던 밀접 접촉자가 저는 14일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9일 확진자는 9일, 10일 있다가 생활을 하고 밀접 접촉자는 가서 음성을 받았는데 내가 14일이 있다는 게 이상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방대본 얘기는 지금 현재 병상 유지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한 번 들어가가지고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병상 유지로 해서도 보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걸 보면은 속으로는 14일이 아니고 10일도 괜찮다는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일관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데 총리님이 그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요.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발병하고 나서 14일이니까 발병한 이후에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이제 격리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 하나또 김 사장님. 네. 이제 코로나가 이 3차 유행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뭐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되 그 안에서 경제 살리기를 좀 하자라는 말씀하셨고요. 지금 또 여행협회 회장 오창 회장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자가격리를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행업이 살고 항공업이 사는 거는 사실은 비행기가 뜨고 그 다음에 여행 수요가 다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불행하게도 최근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또 격상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그런 어떤 단계별 그런 어떤 방역 기준이 잘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물론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도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국가끼리 그런 맺은 협정으로 상호 호혜주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주고 또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이 그냥 그 자국기 즉 싱가포르 항공과 캐세이 패시픽에 200명씩 하루에 한 대씩해서 그런 게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면서 여행도 시키고 상용 고객도 지금 여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그 K 방역이 우수한 나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또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는데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유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그 표준화된 방역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숙박시설, 그다음에 일반 건물, 학교까지도 그런 방역 수준 표준을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키는 데는 SG 클린이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내국인들도 그런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을 갈 때 굉장히 안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이 그런 트러블 버블에 의해서 서로 자가격리를 완화시켜주면서 운항하면서 홍콩인들도 그런 식당, 그런 호텔에 자면서 여기는 방역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정부에서 인증된 그런 방역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심되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좀 방역 기준 표준화를 좀 만들어서 이를 잘 준수하는 업체, 그러니까 즉 물론 공항이라든가 비행기, 물론 항공, 그다음에 숙박시설 또는 식당, 차량 이런 그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표준화를 좀 만들어서 그걸 준수한 업체에는 뭐 우리가 KR 클린이라든가 그런 인증 마크를 부여해 준다면 우리 내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좀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은 상호 호혜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인증이 그렇게 잘 그 방역 표준이 잘 돼 있는 나라끼리만이라도 좀 단계별로 오픈을 시켜준다면 이거는 좀 그나마 경제 살리기를 좀 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총리님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관광공사의 안 사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예, 관광업계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을까? 한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11월 초에 이제 관광업계 대부분의 업종이 의견을 모아갖고 정부에 이제 지원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 전 업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과 코로나19 종시까지 지정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대출 확대와 대출 조건 완화, 그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고갈에 따른 관광예산 확충, 그다음에 방역 단계에 따른 국내 관광과 국제관광 정상화 마련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관광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직접 지원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종시까지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기한 연장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업에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이게 한계 상황에 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의 관광 생태계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광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서 유원시설업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도 좀 추가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에서는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자체 협조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호텔협회 회장님 뵀더니 이게 3개 지자체만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가 종식돼 갖고 여행 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영세한 여행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 제공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문체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숙박 할인 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건 사실 관광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통계를 뽑아보니까 정확하게 정부 지원 금액 대비 4.7배의 매출이 숙박업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부가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이 280억인데요. 이걸 지원하면 숙박업계에 1,300억 이상의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숙박을 하니까 주변 음식점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건 추정치인데요. 아까 거는 이제 정확하게 찍힌 숫자고 관광 소비 유발 효과가 대략 2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6천억 원 안팎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여행업계가 사실 국내 여행사들의 경쟁력이 약합니다. 글로벌 OTA 중심으로 이제 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내 온라인 여행사만 참여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박 할인 쿠폰 이제 요번에 280억 원에 해당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100만인데 이게 객실 한 명당 평균 이용 인원으로 따져보면 국민 300만 명이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숙박 할인 사업은 정부, 여행업계, 숙박시설이 함께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행보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는 사업을 중지했고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는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숙박 할인 사업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는 보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숙박 할인 쿠폰 사업과 코로나19 재감염 확산과는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차원에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드리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진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트래블 버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시행을 하면은 이게 관광업계가 정상적인 관광 생태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착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김진국 사장님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의 트래블 버블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11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홍콩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주를 연기를 했거든요. 그 두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트래블 버블을 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일주일간 평균 5명 이하의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평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감염자가 한 나라당 5명 이상이 나오면 트래블 버블을 중지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지금 최근에 홍콩의 환자들이 좀 늘어나니까 이게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착륙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빨리 코로나를 잡고 숙박 할인 제도도 좀 시행을 하고 다른 진흥책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 김희배 사장님, 이제 제주항공 사장님이신데 LCC를 대표해서 어떤 지원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금까지도 저희 뭐 국토부 또 문체부도 그렇고 금융당국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여기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이제 협회 회장님으로 계시지만 또 공항 당국에서도 사실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이제 또 청컨대 공항공사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공항 시설 사용료들을 지금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전액도 감면되는 항목도 있고 또 일부 감면되는 항목도 있고 뭐 이러는데요. 연말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코로나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극복될 때까지 좀 연장을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뭐 사용료 중에서 또 유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납부 유예되는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 발생분 납부를 유예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계속 좀 유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청을 드리고요.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항공업종도 그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추가로 이제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업종도 내년 3월 말까지 지금 특고업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저희들도 좀 이게 6개월마다 연장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6개월 또는 1년 이렇게 연말까지. 하여튼 이 코로나 상황이 불식되고 좀 정상화될 때까지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반드시 좀 해주십사 하는 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차관님도 나오고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 관광공사 사장님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관광진흥개발기금,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조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포션이 저희가 항공 티켓 팔 때 10,000원씩 포함시키는 그 항목이 가장 크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그 티켓에 포함해가지고 공짜로 그냥 컬렉트 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5% 수수료를 받긴 합니다만은 늘 그 기금이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건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기금에서 저희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에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융자 조건이 좀 개선되었으면 그런 바람, 또 금액도 좀 한도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따로 이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그리고 기금에서 대출뿐만 아니고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나. 그래서 항공사들은 해외에서 우리 수요를 우리 국내로 관광 수요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신규 노선 이렇게 갈 때 많은 사실은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금에서 직접 좀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 K방역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데서 볼멘 소리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크게 보면 저희가 한국은 청정 국가다, 만약에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평가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득이 되는, 왜냐하면 저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국가들이 잘 받아주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 부분들이 한국은 믿고 들어오는 그런 효과. 그래서 우리 업계에도 결국은 이 보수적인 방역의 운영이 도움이 돼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이 업계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에서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반대에 급부라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호황이 되는 그런 업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관광, 호텔, 항공 사업이 많이 어려운데 결국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 일시적인 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꼭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 통계를 보면은 IMF 때 98년 이후에 99년에 항공 수요가 마이너스 30% 됐던 게 99년 1년 만에 플러스 30%가 됐습니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마이너스 30%또 됐었습니다, 항공 수요가. 그런데 그 이후 2년 동안에 다 30%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염병 상황이라서 조금 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2년 내지 3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 앞에 사례도 있고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그때까지는 우리 업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양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따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고요. 우리 우기용 사장님, 이제 국제선에 대해서 무착륙 관광 비행을 허가를 했잖아요. 예. 그건 하여튼 참
그게 조금이라도 그 고용이나 또 그 수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이제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뭐 창조적인 뭐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것이었죠.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더 말씀 좀 해봐요. 예. 그 11월 19일에 여러 정부에서 국제선에 대해서 이제 무착륙 관광 비행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대한항공에도 저희는 이제 제일 큰 380 비행기를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10대를. 그걸 이용해서 한 2-3시간 정도의 그 비행을 상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보다는 여행사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여행사들의 이제 전세를 줘서 여행사들과 관광, 그다음에 또 면세점, 또 지상조 이런 여러 업체들이 같이 상생하는 기회로 이걸 삼고자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요청 사항에 대해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그 유연하게 좀 출입국 격리 기간을 뭐 좀 운영해 달라. 그다음에 뭐 트래블 버블 국가 이걸 해달라. 그다음에 뭐 고용유지 지원금 내년에도 좀 사실 6개월인데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되고 그 기간도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올해 같이 올해 2개월을 늘려주셨는데 내년에도 6개월 가지고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그걸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일 항공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제일 큰 이슈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항공기 MRO 부품, 정비 부품 같은데 관세가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항공기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해외에 갔다 오고 또 그 수리하기 위해서 수입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지금까지는 좀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관세 감면이.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연장이 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항공기는 하나의 어떤 국가기관 산업이고 뭐 방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재산세, 취득세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는 국제선을 떠난 항공기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는 사실 5조 이상 자산 기업에 대해서는 항공기 재산세 50% 감면이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려울 때하고 딱 맞았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게 쭉 감면 50%가 있어 왔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물론 뭐 정부도 세수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두 가지 항공기 부품과 항공기 재산세 이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국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온 겁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참 항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우리 항공협회 손창환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코로나가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한두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총리님 모시고 또 그 항공사 사장님들 평상시에 늘 이야기했었던 사안을 이제 얘기할 기회를 주시니까 굉장히 조금 체증이 좀 뚫리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참 좋은 자리다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저희들은 이제 그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운송 실적만 따진다고 한다면은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협회 차원에서 지켜보면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항공사가 어렵고 항공사 관련 업체들이 어렵다가 보니까 뭐 긴급 유동성 자금 뭐 3조 2천억에다가 기한 자금 그리고 양공항공사에는 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 이런 것들을 쭉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항공업계 자체가 자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항공업계가 계속 그동안 논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항공업계가 자생력을 갖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고 가칭 항공조합을 운영을 해서 자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리스를 공적 보증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항공료도 공동 구매해서 원가를 좀 절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긴급 자금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 그다음에 양공항공사 항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향후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자금 지원의 문제라든가 또 비용의 절감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국가적 지원도 받아야 될 사안도 되겠지만 어떤 자구력이 있었을 때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다른 조합도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마중물성격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좀 토대가 됐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러한 방향에서 양공항공사도 참여하고 항공사도 기금 출연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자구력을 갖추는 것들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상황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부산공항 국제선을 재개항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편순을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 그다음에 중국 칭타오에서 부산 주 유래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산 시민 또는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업하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부산 김해 공항에 대한 방역 체제를 내일 정도면 다 완벽하게 가리막, 그다음에 격리 시설, 그다음에 코로나 검진 채취 이런 시스템이 전부 다 갖춰지게 되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공항이 방역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그런 국제선을 운항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역시 청주나 대구 그 지방에도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많은 그런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산이 완벽하게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선 운항한다고 할 경우에 시기를 봐서 나머지 공항에 대한 국제선도 오픈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항공사가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없는 부담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입국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했는데 거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송환 격리실, 송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어떤 시설을 대여를 해주면 항공사에서 입국 거부된 사람을 체류비라든가 송환에 대한 비용들을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라든가 또 어떤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 이제 세계 민간 항공기구인 아이카오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국가 사업으로서의 인정을 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열심히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그저께 에콰도르의 외교부 장관이 한국공항공사에 방문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한국 K공항 방역에 대한 MOU를 체결했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역, 공항에 대한 방역 시스템, 그 다음에 4차 산업을 적용한 비대면, 이러한 어떤 시스템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장비화하고 또 특화시켜서 어떤 세계 수출이나 공항에 접목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관광업계 또 항공업계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말씀, 특히 그 건의나 제안도 이렇게 들으셨는데, 우리 저 정부에서 차관님들 세 분이 이제 지금까지 다 듣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문체부 최윤희 차관님 말이죠. 그 이제 그간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또 소개할 만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혹시 뭐 어떤 대책 준비 중인 것이 있으면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언택트 시대를 맞아 AR, VR,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네. 스마트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또 오늘 말씀을 다 들으면서 네. 다른 소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 방한 관광객이 1,7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 기록은 사상 최대의 기록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방한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정부와 그리고 또 관광업계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그 코로나19가 발병을 하면서 사실은 그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그 관광업계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전무한 또 관광업계가 생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관광업계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원 대책을 저희가 또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더 해야 될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년에는 정부에서 그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500억 원, 그리고 관광기금 일반융자 5,45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광기금 상한유예 1,000억 원 규모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6,950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그 여행, 숙박, 국제회의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 그 업종 연장 및 유원시설의 추가 지정 등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텔 등급 평가유예, 그리고 국제회의 지원 기준 변경 등 각종 규제 제도 등을 개선해서 업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를 직면하게 되면서 보다 더 빠르게 비대면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또 연결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서 모바일 하나로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몰리지 않는 그 여행 시즌이 아니라 또 내가 시간이 돼서 여행을 하고 싶을 때 또 떠나고, 그리고 또 이 예약서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여행 정보라든지 맛집 추천, 그리고 메뉴판, 또 자동 번역 등 그리고 또 이제 관광을 하면서 이 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짐을 또 배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차를 가지고 뭐 여행을 했었을 때는 또 실시간 주차장 확인이라든지 실시간 문의하고, 또 불편 사항이 있으면 또 신고를 한다는 등 그 도움을 요청을 하는 등 관광 이후에는 사진을 올리고 또 후기 작성을 해서 또 공유를 하는 등 AR을 통해서 증감 현실을 기반해서 정보를 또 추가 정보를 제공을 받고, 또 기술과 가상 이미지를 또 추가를 하고, 또 VR을 통해서 가상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AI 등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그 여행 정보를 획득하고 또 경로를 재편하는 등 여행 관광 콘텐츠 및 그 소비 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문화예술, 콘텐츠, 그리고 체육, 관광 등 모든 그 소관 분야의 비대면 환경 적응과 그리고 또 국민들의 비대면 문화, 여가 생활 향유를 위해서 비대면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스마트 관광 기반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또 중장기 전략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인천 한 곳을 스마트 관광 도시로 선정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3개소를 그 확대해서 4개소로 확대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보따리가 풀어지려면 이제 방역이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하여튼 방역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국토부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손명수 차관님이 와 계신데 앞으로 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토부 차원의 뭐 정책 지원 방향 또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관광이나 항공업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항공업계 또 관광업계 대표님들 나오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저희가 이 코로나를 극복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극복할 때까지 결국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항공업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국토부에서도 우선 이 항공 생태계가 붕괴돼서는 안 되겠다.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나 또 업무시설, 상업시설의 임대료까지도 대폭 감면하고 또 납부 유예하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와 함께 특고 지원이라든가 또 정책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띄워야지 이 항공업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라든가 또 좀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라는 이런 특단의 이런 그 아이디어도 실현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트래블 버블은 이게 이제 방역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항공 당국과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어떻게든지 저희도 이거를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결국 극복이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언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궁극적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협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항공산업발전조합이라는 걸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재원은 항공업계 스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공항공사에서도 일부 출연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당국에는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좀 도와주십사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리님께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 또 지금 이것도 극복하는 것도 문제고 미래에 지금 이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공항 자체를 스마트 공항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또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출입국 절차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고 이렇게 해서 공항 자체를 스마트 공항으로 바꾸고 또 방역 시스템도 지금도 저희가 뭐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큰 위기를 겪다 보니까 세계 항공업계 자체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또 이 글로벌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고 더 뭐 희망적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아까 그 부품 뭐 관세, 취득세 등등 그 또 송환 대기실 문제 그 건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범부처적인 문제라 우리 총리실에서 문 차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우리 국무총리실의 문승욱 차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국무 2차장입니다. 저희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희 총리님께서도 가장 지금 뭐 많은 걱정과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로감 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제 좀 정신적인 좀 어려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 가장 국민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아마 여행, 관광 이런 쪽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 이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아이디어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관광업계, 항공업계에서 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면이나 또 어떤 좀 규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리실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든 제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창희 회장님께서 우리 일본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급하게 문자로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광업계뿐만이 아니고 저희 그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 많은 업계에서 비슷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제 국내 법인 소속인데 고용보험도 다 내고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직원이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든지 하는 식의 이제 좀 고용 유지 조치 이게 계획을 내고 나서 그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 휴업 상태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는 게 그런 전자식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걸 대상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6월 달에 지침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관광업계에서도 이거를 사용하는 실적이 있는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수기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인정이 어렵지만은 전자식 출퇴근 기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가끔은 이제 국제전화 활용해서 부시 점검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지금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이렇게 간단히 알아본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그 운영 사례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별도로 좀 실무적으로 알려드려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기용 대한항공 사장님께서 고용유지 지원금이 내년에도 금년에 지금 180일까지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모교 대화를 통해서 제가 노사정 이제 사회적 합의를 지난 여름에 이제 이루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240일까지 확대하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전 업종까지 240일 하는 걸로 금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확대가 될 수 있을지는 뭐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다시 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돼야 될 거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이 또 지금 180일이 되면 금년에 끝나지만은 2021년으로 바뀌면 다시 이제 첫날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서부터 180일까지는 그 이전에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만은 일단 그 내년 상황에 따라서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은 또 좀 정부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항공기 부품 관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좀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영구 면제로 하는 것은 좀 통상의 문제도 있고 이게 또 그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좀 보조금을 주는 문제 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어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하는 거는 다른 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통상 당국하고도 좀 그 차후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항공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가 감면이 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제 감면이 되다가 저희 이제 국제항공사가 세계적인 항공사로 이제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LCC가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큰형님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발전했으니까 좀 지방세, 재산세에 좀 이렇게 부담을 해주시고 LCC 회사에 대해서 감면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현재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확인이 됐는데 지금 항공업계가 금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측면을 기회가 된다면 저희 뭐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또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창환 회장님께서 김해공항이 이제 그 지금까지는 방역 문제 때문에 국제선이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다시 조금씩 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희 중대본 회의 때 건의가 들어온 거를 저희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풀 때도 현실적으로는 그 공항의 이제 방역 시스템을 저희가 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로 인력을 그렇게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김해공항 때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희가 많이 이리저리 좀 사람을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치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항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가 뭐 중대본을 통해 가지고 또 좀 상황에 따라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실무적으로 조금 상황을 봐서 이제 하겠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관심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교 대화를 통해 관광 항공업계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항공업계나 관광업계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휴식이나 행복을 주셨던 관광업계나 항공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만을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참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까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희망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광업계 또 항공업계가
달라진 일상으로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 있을 관광 전략 회의를 통해서 일상과 방역의 균형 속에서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일상 속 관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광이나 항공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사용료나 세제 감면 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우수국가 간 이동 시 격리 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트래블 버블 시행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인 방역 체계의 공유, 또 방역 안전 상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관광 항공업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세 분의 우리 정부의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광이나 항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대표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26차 모교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